안녕하세요. 낮은 배터리입니다. 제 채널에 올린 주식 5억 손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평범한 회사원이 8년 만에 5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실 제가 8년 만에 5억을 만드는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돈을 대하는 저의 가치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즉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에피소드가 있는 초중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하면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지니 오늘은 그냥 제가 어릴 때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 반드시 40세 이전에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말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직장생활을 2012년 말에 31살의 나이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얻은 그 직장을 현재도 다니고 있고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직장에 들어오기 위한 공부를 몇 년 하다 보니 30대 초반에서야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시작한 거죠. 몇몇 구독자님이 제가 직장생활을 한 게 7년이냐 8년이냐 그러니까 5억을 7년 만에 모은 것이냐 8년 만에 모은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정확히 2012년 11월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까지 받은 월급이 모두 5억을 만드는 데 들어갔으니 총 91개월치 월급이 5억을 만드는 데 들어간 거죠. 91에 나누기 12개월 하면 7.58년이 나오네요. 정확히 7.6년이 걸린 거죠. 대충 말하면 7년 내지 8년인 건데 7.6년이 8년 쪽에 더 가까우니 편의상 8년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월급은 대략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2012년은 2개월 합산 4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지나갔고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명절 보너스, 성과급 등 모두 합한 실수령액이 연 3천만원 정도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빠질 거 다 빠지고 제 통장에 실제 찍히는 돈이 1년 12달 평균을 내면 매월 25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거죠. 월급은 매년마다 1년에 약 100 내지 15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중간에 한번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월급이 조금 큰 폭으로 올라서 8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연봉은 세후 4,200만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350만원 정도가 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인 거죠. 저는 8년 동안 받은 월급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100% 저축했습니다. 안 믿겨지시나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 이거 전부 뻥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매달 작게나마 용돈도 드렸죠. 아니 월급을 100% 저축하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느냐 이렇게 말하실 분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100% 저축하고 도대체 입고 먹고 자는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서두에서 5억을 만든 과정을 이해하려면 돈에 대한 제 가치관과 제 지난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배경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 극강의 자린고비고 동시에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자린고비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현재 저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가 1시간 안에 가능할 정도죠. 12년째 타고 있는 승용차 한 대에 제 모든 짐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불필요한 물건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옷과 신발이 정말 거의 없는데 옷 10벌, 신발 4켤레입니다. 금년 여름과 초가을에는 티셔츠 1장, 바지 1벌만 입었습니다. 거의 5개월을 같은 옷만 입고 회사에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면 어떻게 했냐고요? 퇴근하면 바로 세탁해서 널어 놓았다가 아침에 전날 빨아놓은 것을 입었습니다.
간혹 밤늦게 빨아 덜 말랐으면 체온으로 물기를 말리면서 시원하게 여름 아침을 시작했죠. 제가 5개월간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회사 사람들은 왜 매일 같은 옷을 입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옷 고르는 게 귀찮아서 같은 옷을 여러 벌 구매해서 입고 있다고 대답했죠. 저는 백화점 같은 곳에서 명품이나 브랜드 있는 옷을 산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 가서 이마트, 데이지 같은 자체 브랜드 옷을 주로 구매했고 이마저도 가격을 대폭 할인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19,900원 내지 29,900원에 팔리는 반팔티나 와이셔츠를 유심히 받았다가 여름이 끝날 때 가서 5,000원 내지 9,000원에 구매한 후 내년 여름에 입었죠. 겨울옷은 겨울이 끝날 때 마찬가지로 구매했고요. 옷 중에는 8년째 입고 있는 옷도 있고 아무리 짧아도 2년 내지 3년은 입었죠. 그러니 옷은 사실 구입한 게 거의 없는 거죠. 저는 이번 겨울도 그냥 8년 전에 산 검은 패딩 하나로 입고 버틸 생각입니다. 다음은 식사 문제입니다. 아침은 8년째 안 먹었고 점심과 저녁은 되도록 회사 구내식당에서 2,000원 내지 3,000원 범위 내에서 해결했고 남들보다 밥과 반찬을 1.5배 내지 2배는 가져다 먹었습니다. 저녁에 회식이 있는 날은 아침 거르고 점심에는 두유나 우유 200ml 하나 마시고 저녁에 공짜 만찬을 편하고 배부르게 즐겼지요. 주말에는 회사 식당이 문을 닫으니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온 것을 직접 요리해 해결했는데 이때도 가성비 따져가며 재료를 샀어요. 저는 무게 대비 단가가 비싼 것을 잘 사지 않아요.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저렴한 것 위주로 식재료를 샀죠. 예를 들자면 닭보다는 달걀 한 판을 샀다는 겁니다. 단호박 하나를 사더라도 더 무게가 나가는 것을 골랐어요. 커 보이는 단호박 3, 4개를 카트에 싣고서 마트 전자저울 앞에 간 다음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 하나만 사고 나머지 3개는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식이었죠. 하루에 많이 먹어야 2끼를 먹었지만 그래도 저는 먹는 것의 질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햄이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MSG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잘 안 샀고 감자, 고구마, 단호박, 계란, 당근, 오이, 팽이버섯, 두부, 각종 과일 등 자연식품 위주로 사서 양념이나 간도 하지 않고 그냥 쪄먹었어요. 8년간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민간 식당에 가서 제 돈을 주고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면 최소 6,000원 내지 7,000원이니까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회사 사택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발령나면 사택에 살면서 관리비 3, 4만원 내고 살았으나 사택의 난방비는 제가 내야 되니까 겨울에도 웬만큼 추워서는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내복과 두꺼운 솜이 들어간 체육복, 두꺼운 양말 신고 창문 꽉 닫으면 한겨울에도 살만합니다. 제가 원래 몸에 열이 많아요. 난방 안 해도 안 죽더라고요. 씻거나 설거지 할 때만 보일러 가동하고 바로 끄니 가스비는 여름에는 5, 6천원, 겨울에는 2, 3만원 사이가 나왔죠. 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보일러 동파 안 되게 가끔 돌렸거든요. 그럼 사택이 없거나 사택이 있어도 이미 만실이어서 들어갈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갈 돈이 충분히 있을 때도 회사랑 가까운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원룸 전세는 최소 보증금이 3, 4천만원씩 들어가고 월세라 하더라도 보증금 500 내지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보통 들어가는 데다 1,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또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를 제가 구하는 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보증금을 차라리 다른 곳에 굴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수중에 돈이 3억이 넘게 있을 때도 자발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사리 모은 돈 5억을 주식으로 다 잃은 걸 생각하면 그때 고시원에 살지 말고 원룸에서 살 거라는 후회가 들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죠.
지난 8년간 자발적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한 것은 한 대충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시원에 살 때는 주거비가 20만원 내지 30만원 나갔지만 밥과 김치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비는 몇만원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아무튼 고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 사택에서 지냈고 지금도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어서 주거비는 한 달에 5만원이 채 안 나가네요. 그럼 의식주 말고 다른 물건은 안 샀느냐? 마트에서 샴푸, 비누, 칫솔, 치약처럼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샀지만 없어도 되는 물품은 하나도 안 샀어요. 비싼 시계 같은 사치품은 전혀 안 샀어요. 저는 집에 TV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접이식 책상, 접이식 의자, 침대 대용의 접이식 3단 매트, 이게 가장 큰 가구지요. 고시원에 살 때는 냉장고는 방에 조그만 게 있었고 세탁기는 공용으로 비치되어 있으니 구매할 일도 없었죠. 사택에서는 냉장고, 세탁기가 없을 때도 있어서 제가 구매했는데 이때도 중고로 구매했고 이사하게 되면 다시 중고로 팔고 이사를 갔죠. 비가 커서 승용차에 안 들어가는 것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도 거의 없는데 냉장고, 세탁기 옮긴다고 이삿짐 센터 부르면 돈이 들어가니까요. 사실 지난 8년 동안 물건 없다고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사는데 필요한 건 진짜 몇 개 없거든요. 저한테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위생도구하고 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접이식 책상, 접이식 의자, 접이식 바닥 매트, 냄비, 음식 그릇 몇 개, 휴대용 부스트만 있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카메라와 마이크는 추가가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모든 것은 극도로 제한하는 생활을 지난 8년간 했더니 한 달 카드값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식비, 주유비였죠. 물론 고시원에서 살 때는 고시원 반값이 더해져 40 내지 50만원 정도 나왔죠. 한편 저는 의식주 외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TV를 안 사는 이유죠. 매달 TV 수신료가 들어가니까요. 제 휴대폰 요금은 8년째 0원 내지 13,000원 사이입니다. LTE 100기가 데이터 무제한을 쓰지만 13,000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요금은 안 낼 때가 많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쓰지만 인터넷은 휴대폰 테더링으로 연결해서 합니다. 유선 인터넷도 고정비용이니까요. 또 저는 제 명의로 된 보험이 자동차 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건강보험, 치아보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를 아껴서 목돈을 모으자, 중간에 내가 아프면 그동안 모은 목돈으로 처리하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사실 8년 동안 몸 어디가 크게 아파서 병원 간 일도 없네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몸 건강한 거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5억을 잃고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제 건강한 몸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하나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도 차가 12년 된 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만 가입했습니다. 상대방 차나 인명피해는 보상을 해야 하니 이것은 안 들 수가 없으니까요. 자차나 긴급출동특약은 가입 안 한 지 몇 년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최소화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거의 없고 만약 사고 나서 폐차시켜도 제 차는 비싼 차가 아니니까요. 자동차 관리도 간단한 부속은 제가 직접 교체해요. 자동차 배터리나 에어컨 필터, 와이퍼, 전구 같은 것은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직접 갈지요. 참 길게 설명했네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극도의 절약이 수반된 월급 100% 저축이 제가 39살의 나이로 약 8년 만에 5억이라는 자산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눈치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금액의 월급을 100% 다 모은다 해도 2억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제가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일일이 다 더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자산 형성에 기여한 나머지 2억 3천만 원이 월급이 아니고 출처가 다른 확실한 곳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5억에서 대략 2억 7천은 월급을 100% 저축해서 모았고 나머지 2억 3천은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예상하신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